방송 3사가 실시한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동치는 TK 선거 판세를 집중 분석합니다. 어젯밤 대구 MBC에서 김천 국회의원 보궐선거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팽팽한 긴장 속에 진행된 토론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018 열전 현장을 가다 오늘은 자유한국당과 무소속 후보 2명이 나와 3파전을 벌이고 있는 김천시장 편입니다. 오늘부터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고 내일부터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7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영천의 낮 기온이 34도까지 예상이 되는데요.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면서 많이 더울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고 자외선과 오존 농도는 연이 나쁘다고 합니다. 자세한 날씨 김영은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 보시면 대구 20도, 안동 17도로 포근하게 출발하는데요. 날이 점점 더워지면서 오늘도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여기에 낮에는 대구와 안동 모두 33도까지 오르면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장시간 바깥 외출은 삼가고 틈틈이 수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도 우리 지역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 예상되고요. 오존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여기에 아침과 밤에는 초미세먼지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고 마스크 착용으로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우리 지역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면서 예년보다 더운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은 선거가 어떻게 될지 모두 궁금하시죠? 대구 경북 민심도 요동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방송 3사가 함께한 여론조사를 보면 이번 선거는 한국당 출신이면 쉽게 이기던 예전 선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먼저 대구시장 여론조사 결과 봅니다. 조재한 기자입니다. 대구시장은 임대윤, 권영진 후보가 누가 이길지 모르는 초접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대윤 후보 26.4%, 자유한국당 권영진 후보 28.3%로 나타났습니다. 보름 전 MBC가 코리아 리서치 센터에 의뢰한 조사에서 오차 범위를 넘어섰던 격차가 초박빙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당 지지율에서도 민주당과 한국당이 접전입니다. 다른 당과는 격차가 큽니다. 민주당은 여당 바람에 선거 결과는 승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구 시민들의 어떤 변화에 대한 바람이 큰 바람으로 지금 일고 있는 듯합니다. 한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실제 선거 결과는 다를 것이라며 남은 시간 진정성 있는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 곁으로 낮게 다가가서 대구의 미래와 희망을 어떻게 만들어갈지를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는 선거운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은 40%를 넘는 부동층이 당락을 가를 것이라며 끝까지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매일 경제공약, 복지공약, 청년 여성 공약을 발표하면서 그다음에 각 곳을 돌면서 유권자를 직접 만나가지고 호소하겠습니다. 대구를 바꾸자고, 대구 경제를 살리자고 호소하겠습니다. 보수톱파 수성이냐, 첫 민주당 출신 시장이냐, 대구시장 선거가 지방선거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이렇게 TK 민심이 예전과 확연히 달라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4명의 후보가 출마한 경북도지사 선거 판세는 어떨까요? 계속해서 이태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도지사 선거는 경북을 텃밭으로 보는 한국당이 역시 강세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후보가 21.8%를 기록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이철우 후보가 29.4%로 오차 범위를 조금 넘겨 앞섰습니다. 바른미래당 권오울 후보는 4.2%, 정의당 박창호 후보는 0.9%였습니다. 10명 중에 4명은 아직 누구에게 투표할지 정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적극 투표층으로 좁혔을 때도 오중기 후보 25.3%, 이철우 후보 34.2%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40대 이하는 오중기 후보가 지지가 많았고 50대 이상은 이철우 후보 지지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자유한국당이 30.2%로 민주당 27%에 앞서 전국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오차 범위 아니기는 하지만 유일하게 한국당이 앞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북관계 변화에 대해 긍정이란 평가가 대구 74.8%, 경북 73.1%로 높게 나타났지만 광역 시도별로 봤을 때는 가장 낮았습니다. MBC 뉴스 이태호입니다.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못지않게 중요한 교육감 여론은 어떨까요? 후보 간 차이가 크지 않은 가운데 아직 지지 후보를 선택하지 못한 부동층이 당락을 가릴 것으로 보입니다. 도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당 소속이 없는 교육감 지지도 조사에서 대구는 강은희 후보 17.7%, 김사열 후보 15.5%로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보입니다. 홍덕률 후보는 9.5%로 김사열 후보와 오차 범위 안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지 후보가 없다거나 모르겠다는 부동층이 60% 가까이 됩니다. 깜깜이 선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북에서는 안상섭 후보 11.8%, 임종식 후보 10.8%, 이찬교 후보 8.7%, 이경희 후보 7.2%, 문경구 후보 1.3%로 4명이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경북은 부동층이 60%를 넘어 예측이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여론조사는 MBC와 KBS, SBS 방송 3사가 전문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지난 2일부터 4일간 실시됐습니다. 응답률은 대구 18.2%, 경북 20.3%이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2018 선택 열전 현장을 가다 김천시장 편입니다. 한국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 2명이 나왔는데 후보들이 어떤 공약을 준비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도의회 의장을 역임한 자유한국당 김웅규 후보는 혁신도시에 첨단산업 클러스터 지원센터를, 원래 도심에는 고령자 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가 시연, 도연, 정치 경험이 풍부한 이런 강력한 리더십으로 김천 변화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김천시장에 출마를 하였습니다. 김천시의원 출신이자 사드 배치 반대 운동에 앞장선 무소속 박희주 후보는 옛 도심에는 시청 민원과와 세정과를 옮기겠다고 밝혔습니다. 혁신도시에는 종합병원을 유치하고 재래시장에는 시민소통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천은 노인복지가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아이들의 복지가 너무나 지금 약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복지, 그 복지를 하겠습니다. 김천시 부시장을 비롯해 40여 년 공직 생활을 해온 무소속 김충섭 후보는 청년 일자리 센터를 설립하고 맞춤형 통합보건타운을 건립하는 한편 혁신도시에 대형 병원을 유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가장 먼저 일자리를 늘리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우선에 우리 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공공부문, 민간부문 다 챙겨서 일자리를 늘려나가겠습니다. 지난 16년 동안 시장 선거에서 빠짐없이 보수정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 간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김천시장 선거. 이번에도 팽팽한 접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는 김천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지죠. 어젯밤 대구 문화방송에서 펼쳐진 토론회에서 두 후보가 열띤 공방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공약이나 정책 제시보다 서로 흠집 내기로 치중했다는 지적이어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박재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낙후된 김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예산 확보 방안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후보자들은 각각 재정 전문가와 기업인 출신이라는 본인들의 장점을 내세웠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지키고 재정의 중립성을 지키지만 그 범위 내에서 최소한 우리 고향 김천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국내 5개의 기업과 해외 3개 법인을 거느린 중견기업의 오너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마인드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토론회가 진행될수록 후보자들은 정책이나 공약 검증보다 상대에 대한 가시돋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송 후보는 출생하기도 전에 토지 6필지를 매입한 것을 되어 있고 미성자 시절에 7필지를 매입하여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미 인정이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마치 잘못이 있는 것처럼 벌써 돌아가신 고인이 되신 조부님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법적인 조치도 밟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과 아집, 허위사실 유포, 거짓 같은 원색적인 단어들이 오갔고 질문과 다른 엉뚱한 답변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경선에 불복하고 탈당하고 당에 대한 비판을 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처음도 아니고 두 번째입니다. 자신이 지면 당과 제도가 잘못한 거고 자신은 피해자라고 하는 고향을 위한 장학사과 일자리 창출, 고향을 한 번도 떠나보지 않고 고향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을 철새라면 이것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한 갈등을 봉합하는 방안으로 송 후보는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해 판단하겠다. 최 후보는 김천에 대한 지원책을 정부로부터 이끌어내겠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6.13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오늘도 이어집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오늘 오후 1시 55분부터 1시간 동안 대구 남구청장 후보 토론회를 생중계합니다.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철 후보와 자유한국당 조재구 후보가 참여합니다. 토론회에 초청받지 못한 대한애국당 강덕수 후보와 무소속 권태영 후보는 연설회를 갖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오늘 밤 11시 10분부터 1시간 10분 동안 김천시장 선거에 나선 자유한국당 김웅규 후보와 무소속 박희주 후보, 무소속 김충석 후보를 초청하는 토론회를 생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충전을 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2차 전지 기술 가운데 바닷물을 이용해 충전을 하는 해수전지 기술은 국내 울산과학기술원이 세계 최초로 개발해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이 이 기술을 활용한 등부표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습니다. 울산 MBC의 조창래 기자입니다. 해수전지를 바다에 담그자 여기에 연결된 등부표에 불이 들어옵니다. 야간에 선박의 안전을 유도하는 등부표는 무거운 납축전지를 사용하는데 이것을 해수전지로 대체한 것입니다. 납축전지는 바닷물이 들어가면 사용할 수 없지만 바닷물을 전기로 만들어 저장하는 해수전지는 그럴 염려가 없습니다. 바닷물에 나트륨 이온을 추출해 음극에 저장했다가 방전 시 물을 양극 삼아 이 둘을 반응시켜 전기를 생산합니다. 침수에도 끄떡없어 원자력 발전소 등의 비상전력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수전지는 값비싼 리튬이온 대신 무한한 자원인 바닷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입니다. 바닷물을 하나의 화학물질로 보고 사용을 해서 전기 에너지를 저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격이 저렴하고 친환경적이고 그리고 그런 자원을 특히 우리나라에서 많이 접근할 수가 있다는. 또 전지 충전 과정에서 해수를 담수화할 수 있어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해수 전지 개발에 성공한 유니스트 연구팀이 상용화의 첫 결과물로 내놓은 항로 표지용 등부표.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한 자원인 바닷물을 에너지로 바꾸는 신기술이 47조 원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조창래입니다. 오늘부터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습니다. 선관위는 다만 6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과 선거 여론조사 기준 위반으로 고발 등의 조치를 받은 여론조사는 모두 118건에 이릅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사전투표의 투표율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지난 2013년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는 통상 적극적인 투표 의사를 지닌 유권자층의 참여가 높다는 점에서 여야 정치권 모두 지지층을 대상으로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대구의 사전투표율은 6회 지방선거에서 8.0%, 20대 총선 10.13%, 지난해 대선은 22.28%로 점차 높아지고 있고 경북도 20대 총선 14%에서 지난 대선 27.2%로 상승했습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선거정보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경북 지역 농업인 행복지수가 일반 국민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이 올해 경북 생산자 패널 소속 농업인 28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6.5로 우리나라 일반 국민 행복지수 5.9보다 높았습니다. 작물별로는 참외농가의 행복지수가 7.7로 가장 높았고 고추와 벼, 콩, 포도, 복숭아 순이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파악된 행복지수는 해마다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아동 양육을 위해 지원하는 아동수당을 오는 20일부터 경북 지역 각 시군에서 사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살 미만 어린이가 있는 가정 가운데 소득과 부동산, 예금을 포함한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에 이하면 신청할 수 있고 오는 9월 21일부터 아동 1명에 10만 원씩 매달 지급됩니다. 경북에서는 12만 3,500여 명이 수당을 받게 되는데 구미시가 2만 6,900명으로 가장 많고 포항시, 경산시, 경주시 순입니다. 대구시는 오늘부터 나흘간 엑스코에서 제17회 대구 음식관광 박람회와 제18회 대구 국제식품산업전을 동시에 개최합니다. 대구 음식관광 박람회는 세계 누들관을 비롯한 12개의 다양한 음식 전시관을 마련하고 요리 경연대회와 음식쇼를 비롯한 풍성한 프로그램과 체험 행사를 마련합니다. 대구 국제식품산업전에서는 전국 200여 개의 식품업체가 460여 개의 부스를 설치해 신제품과 식품산업의 새로운 추세를 보여줍니다. 청도 운문댐이 이달 안으로 수돗물 공급을 다시 시작합니다. 가뭄으로 수돗물 공급을 중단한 지 4개월여 만입니다. 우선 대구 동구와 수성구에 하루 12만 7천 톤을 공급하고 비가 더 오면 예전처럼 하루 30만 톤까지 공급을 늘립니다. 운문댐 저수율은 지난 2월 역대 최저치인 8.2%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34.9%까지 올랐습니다. 기온과 수온이 높아지는 여름철 해수욕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비브리오 폐혈증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일반적으로 해수 온도가 18도 이상 상승하는 5, 6월 첫 환자가 발생해 8, 9월에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12시간에서 72시간 동안 잠복기를 가진 후 급성 발열과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특히 고위험군에서는 쇼크 증상을 유발해 사망률이 50%에 이르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오늘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 보시면 대구 20도, 안동 17도로 포근하게 출발하는데요. 날이 점점 더워지면서 우리 지역 오늘도 폭염주의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여기에 낮에는 대구와 안동 모두 33도까지 오르면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장시간 바깥 외출은 삼가고 틈틈이 수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도 우리 지역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음 단계 예상되고요. 오존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여기에 아침과 밤에는 초미세먼지도 많아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고 마스크 착용으로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변화입니다. 대구 현재 기온 20도, 영천 17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게 출발합니다. 낮에는 대구 33도, 영천 34도로 올해 들어 가장 덥겠습니다. 문경의 이 시각 기온 20도, 김천 16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모두 33도로 평년을 웃돌겠습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 17도, 의성 16도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안동과 의성 33도로 계속 30도를 웃돌겠습니다. 경주의 현재 기온 17도, 낮 기온 33도로 더운 날이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일까지 우리 지역 낮 기온 30도를 웃돌면서 예년보다 더운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